전국의 신입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신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로 만나는 37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파동의 성질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동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파동의 성질을 공부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물리1 과정에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쉬운 파동, 음파를 통해서 파동의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백지장에다가 이 개념들을 쫙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파동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맞고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반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은 굴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질이 바뀌어지면 바로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할 수도 있습니다. 꺾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이 말이죠, 두 개가 만나가지고 바로 커지거나 작아지고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파동의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 함께 공부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어떤 방해물을 만나게 되면 파동이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회절이다. 특히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의 반사부터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반사.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파동의 반사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반사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우리 입사파가 들어오죠. 맞고 반사파 이렇게 튕겨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파동의 반사, 빛의 반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선, 기준이 되는 법선, 그리고 지표면, 이렇게 수평면 딱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입사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마 시험 문제는 이거였을 거예요. 여기 30도면 반사각이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30도 그러면 틀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법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사파까지 각도, 요게 바로 들어오는 입사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I라 그러고 반사각을 이렇게 I''이라고 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입사파하고 반사파하고 중요한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안 달라집니까? 그렇죠. 우리 입사파의 속도를 V1, 반사파의 속도를 V2라고 그러면 속도도 안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진동수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안 바뀌어지면 뭐도 안 바뀌어집니까? 주기도 안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뭐도 안 바뀌어집니까? 파장도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각도만 똑같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모든 물리량들이 전부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96쪽에도 표로 딱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동의 반사라는 것은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맞고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반사가 되는데, 이 반사일 때는 모든 물리량들이 다 처음과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료 한번 넘겨보시죠. 자, 물결파의 반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동의 반사를 이해할 때에 물결파, 수면파를 가지고 우리가 반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그림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우리 어떤 경계면이 있는데 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입사각이 들어와서 반사각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전부 다 바뀌지 않다 그랬고, 여기 반사면에서 90도로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을 우리가 이거를 법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선생님 위상이 똑같은 데를 연결한 것을 이걸 뭐라 그랬냐면 파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면의 상태를 잘 보세요. 파면의 상태라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몇 도가 됩니까? 항상 9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을 표현해 준 문제도 있지만, 가끔씩은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인 빨간색을 표시하지 않고 무엇만, 파면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결파 반사일 때에
파면을 가지고도 반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 탐스런 교재의 왼쪽 날개, 선생님이 날개라는 표현을 좋아하죠. 왼쪽 날개 조그만 핵심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 자료를 보시면 정반사와 남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 푸시고, 정반사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아주 겁나게 좋은 것 같죠?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동이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공부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반사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 빛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빛을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남반사, 불규칙적인 반사는 지표면이 매우 불규칙적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도 빛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매우 거칠게 반사하는 이런 남반사인 경우에는 방금 전에 공부했던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틀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반사와 남반사 모두 반사의 법칙은 성립한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이 불규칙적인 남반사를 어떻게 반사의 법칙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잘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를 확대해서 본다면 중요한 거 쫙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다가 지표면이 매우 불규칙하지만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표면을 그리고 법선을 세우면 아하, 느낌 잡았나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이 매우 불규칙적인 이런 상태에서도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한번 넘어가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런 것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부터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물리2를 공부하면서 파동의 반사에서 고중단 반사라는 용어와 자유단 반사라는 용어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 고중단 반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긴장 푸시고, 고중단 반사는 말 그대로 줄을 고정시켜버렸어,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기중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 푸시고, 파동이 쫙 진행하면서 가다가 맞고 되돌아올 때인데, 되돌아올 때 모양이 180도 위상, 우리 유식한 말로 위상, 180도의 위치와 상태가 위상의 준말이잖아요. 180도 뒤집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고리로 선생님이 연결을 해놨다 그러면 들어온 입사파의 모습과 되돌아간 반사파의 모습이 위상 차이가 없어요. 이런 파동을 우리는 이런 반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유단 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때는 고정단 반사는 기둥에 묶여져 있어. 그래서 위상이 180도 뒤집어지는 거야. 자유단 반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위상차가 없어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자, 자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잘 보세요. 긴장 푸시고, 우리가 파동이라는 것이 진행하는 물질을 매질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가는 줄이고요. 여기는 두꺼운 줄이에요. 이렇게 가는 줄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소한 매질, 그 다음에 두꺼운 줄인 경우에는 밀한 매질. 조금 이따 우리가 파동에 이제 반사 끝나면 굴절 배우겠죠. 굴절일 때 우리 파동에서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의 정의가 무엇인지 공부하겠습니다만 살짝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소한 매질은 파동의 속도가 빠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밀한 곳은 파동의 속도가, 전달 속도가 느린 곳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도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물론 보직은 선생님 오늘 처음 수업 듣는 사람들은 자, 지금 선생님 뭐라고 썼어요? 고소미라고 썼죠. 고소미. 옛날에 어떤 과자가 있었어요. 내가 특정 회사니까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 과자 이름이 고소미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정단 반사는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경계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어때요? 위상이 180도로 뒤집어졌죠. 투과파는 어때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투과파는 그대로 가는데 반사파가 위상이 180도 뒤집어졌다. 그러면 자유단 반사는 어떤 사람 이름인데 자밀라라고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유단 반사는 밀한 매질에서, 밀 다음에는 사실 소가 오잖아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단 반사인 경우는 이 경계면에서 투과파는 그냥 가요. 그런데 되돌아온 반사파가 어떻게 된다요? 그렇죠. 위상 그대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이냐,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이냐에 따라서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구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를 프레시 자료로 하나씩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동의 반사, 입사각이 반사각다 같다, 뭐 이런 차원의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가 무엇인지 우리 도움을 받아서 한번 프레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을 쫓아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줄을 묶어놨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이 플레이 버튼을 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갔다가 오호 180도 위상차가 난 상태에서 되돌아가죠. 요게 바로 뭡니까? 고정단 반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갔습니다. 되돌아올 때 180도 위상차. 그럼 선생님 줄로 말할 때는 가는 줄에서 두꺼운 줄로 가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모습이 투과할 때는 그대로 가는데 반사할 때는 180도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투과파 그대로 가. 반사파는 180도 위상이 뒤집어져. 투과파 그대로 가. 반사파 위상이 180도 뒤집어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고정단 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단 반사는 애울 때 고소미라는 과자를 생각해 주세요. 고정단 반사는 수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간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유단 반사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을 잡아보세요. 자유단 반사. 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자유단 반사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자유단 반사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면 자유단 반사 올라갑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죠. 그래서 위상차가 없다. 자유스럽게 줄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유단 반사. 자, 그러면 우리 자밀라. 자, 그러면 두꺼운 줄에서 미란 매질에서 수환 매질로 가게 되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요? 투과파는 그대로 가는데 반사파가 그대로 가네. 왜? 이거는 위상차가 없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가 우리 파동에 무엇일 때? 간섭일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키포인트로 파동의 반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을 쫓아옵니다. 자, 파동의 반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그 경계면에서 그 일부가 되돌아오는 현상.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고1 때부터 메아리 공부했죠. 산을 향해서 야호하면 호야하고 되돌아온다. 초음파를 쏘는 박쥐. 이런 거 전부 다 파동의 반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물리원에서도 선생님 자동차를 등장시켜가지고 후방 감지 센서 초음파를 쏴가지고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박쥐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정단 반사는 무엇입니까?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진행할 때 위상차가 180도 우리 파이 레디안 차 나뉘는 거. 자, 자유단 반사는 이제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했을 때 위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돌아오는 거. 여기까지 말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파동의 반사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의 제목은 뭡니까? 파동의 굴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그렇죠. 매질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꺾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매질과 2매질, 첫 번째 매질과 두 번째 매질에서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동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절한 재근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EBS에서 2010년부터 고정현 선생님이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리의 5개념을 타파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소환 매질, 미란 매질, 물리의 5개념이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한테 소환 매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AD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헐렁헐렁한 매질이요. 그럼 미란 매질은 무엇입니까, AD님? 그럼 빡빡한 매질이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물리에서 말하는 소환 매질과 미란 매질의 정의는 파동의 전달 속도가 빠른 매질을 우리가 소환 매질, 파동의 전달 속도가 느린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소환 매질은 파동의 전달 속도가 빨라. 그러면 긴장 푸시고 방금 전에 우리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에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는데 줄에서의 파동은
가른 줄이 소환 매질이에요. 이게 파동의 속도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 굵은 줄은 밀환 매질이에요. 그만큼 느리다는 것이죠. 빡빡해가지고 말이죠. 자, 굵은 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면파라는 것은 물결파. 우리가 수면파, 물결파라는 거 중요한 거 수심이 깊은 곳이 뭐한 곳이다? 소환 매질이다. 수심이 유리판 깔아가지고 이렇게 얕은 곳이 이렇게 밀환 매질이 된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빛이라는 이 전자기파는 아무것도 없는 또는 공기가 있었을 때가 바로 소환 매질이에요.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밀환 매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파 공부했죠. 요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음파인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매질의 상태가 고체일 때 가장 전달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하고 공기를 비교해 보면 물일 때가 바로 소환 매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물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어느 파동일 때 전달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소환 매질과 밀환 매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재근 선생님과 함께 물리의 5개점 하나를 타파했습니다. 소환 매질, 파동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 밀환 매질, 파동의 전달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자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핵심 내용이었던 파동의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재근 선생님이 오늘 프레시 자료를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특히 물리원에서 보여드렸던 그 자동차 그림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리원에서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경계면에서 꺾이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동차 바퀴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1번 바퀴, 2번 바퀴 중에서 몇 번 바퀴가 1번 바퀴 바로 매질 2에 진행하지만 2번 바퀴는 아직 이만큼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꺾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원 과정에서 프레시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꺾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매질이 달라서 속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속도가.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해있는데 V는 F 람다에서 바뀌지 않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에 나오죠. 그게 바로 진동수. 그래서 에브리바디 항상 진동수는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파장도 길어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파장도 짧아집니다. 이 과정에 이 식을 우리 굴절의 법칙을 가지고 유도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 자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매질에서 2매질로 진행을 했을 때에 자 보세요. 1매질에서 2매질로 진행을 했을 때에 V는 F 람다에서 F가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 리커로 람다 2분의 람다 1 everybody N1분의 N2 이것이 바로 우리는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비교하는 거죠. 고재근 선생님에 대한 최홍만 선수의 키 그러면 고재근 선생님의 키는 1m 최홍만 선수의 키는 2m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1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거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 중간 과정 생략하고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을 지그작으로 곱해갖고도 굴절의 법칙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동수만 불변이고 1매질에서 2매질로 가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속도가 느려졌어요. 속도가 느려진 만큼 파장이 짧아졌어요.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만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이기 때문에 N1분의 N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의 굴절에 관계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또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 1매질에서 2매질로 들어간 각도를 입사각, 꺾인 각도를 무슨 각? 굴절각. 그런데 바로 우리 굴절각분의 입사각의 B가 상대 굴절률이잖아요. 그 B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프레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긴장 푸시고 우리가 입사각을 30도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도를 한번 쫙 클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프레시 버튼을 한번 쫙 눌러보겠어요. 그럼 빛이 갑니다. 쭉 직진하겠죠. 오호 선생님 그럼 방금 전에 알려드린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선생님이 계산할게요. 고재근 선생님 겁나게 빠르게 계산해봅니다. 입사각 30도일 때 굴절각 22도니까 사인 I 0.5 사인 R 0.375 계산하니까 1.33 그러면 선생님 공기에 대한 물의 상대 굴절률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1.33 아하 그러면 45도로 한번 해볼까요? 45도로 한 다음에 우리 프레시를 클릭해보면 역시 빠른 속도로 지 스스로 프레시 자료가 계산하고 있어요. 완전 천재. 그랬더니 1.33이 나오죠. 아하
선생님, 그러면 이건 해볼 필요도 없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하, 선생님, 정말 일매질에 대한 이매질, 공기에서 물로 갔을 때의 굴절률을 우리가 보니까 결국 어떤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하,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굴절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고, 굴절이 됐을 때 그 굴절하는 정도를 우리가 매질의 굴절률 이렇게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 바로 아하, 이제 바로 그겁니다. 전반사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빔 자료를 통해서 전반사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전반사, 이 반사니까 반사의 법칙 할 때 하지 왜 굴절 법칙 할 때 합니까? 자,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굴절을 이해했다면 전반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는 바로 뭐냐면 쉽게 그냥 전부 반사된다. 이거 선생님,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광원에서 빛을 비칩니다. 쭉 하면 지금 이렇게 쭉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 표면에서 일부가 이렇게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였는데, 오호, 꺾이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각도를 좀 더 증가시켜 왔어요. 증가시켰더니 바로 이거 굴절이 하나도 안 돼버리고, 굴절이 하나도 안 돼버리고, 다시 말해서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렸을 때 이 입사각, 이게 바로 뭐냐면 임계각입니다. 임계각. 그러면 선생님, 공기에서 물이 아니라 물속에서 공기로 준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소한 매질,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밀한 매질. 파동의 전달 속도가 빠른 매질, 파동의 전달 속도가 느린 매질. 즉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을 주다 보면 매우 특수한 일이 벌어져 버린다 이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정 각도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고재근 선생님이 방금 전에 공부했던 스넬의 법칙 써볼게요. 사인, 세타, 요거 IC. 사인 90도 1. 그 다음에 이것만 뒤집어 주라 그랬죠. 요거 뭐예요?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굴절률. 아, 그러면 요거 지그자그로 곱하면 사인, 세타, IC는 뭐래? n분의 1. 아, 선생님, 아래 건 아래다가 쓰고 위에 건 위에다 쓰고 결국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을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그토록 외웠던 그 식이 나와버리네요. 임계각이라는 것은 n분의 1로, 이거 n이에요. n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임계각 이상으로 비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전반사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전반사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바로 그게 뭐라고요? 아하,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을 입사시켜줘야 한다.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 자,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실험, 프레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사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임계각도,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임계각도 한번 찾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광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레이저 포인트를 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공기로 쏜다는 것이 이 크래프에서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긴장 푸시고, 자, 보세요. 전반사 안 일어나. 이거네.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초의 각도, 이게 바로 임계각이다. 그래서 사인 세타 IC는 N1분의 N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기일 때는 사인 세타 IC는 N분의 1이다. 그리고 이 임계각보다 커버리니까 이 들어온 각도하고 나간 각도하고 똑같아. 굴절된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맞고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긴장 푸시고,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전반사를 이용한 바로 광섬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광섬유를 보게 되면은 전반사를 이용해 가지고 빛이 전부 맞고튀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전반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와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선생님, 우리 카메라에서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직각 프리즘 들어가 있는데 그 직각 프리즘을 통해서 전반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촬영을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SLR 카메라예요. 디지털로 돼 있다. 그럼 DSLR 카메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그대로 렌즈로 빛이 전반사 돼 갖고 프리즘에 의해서 전반사 돼 가지고 렌즈를 통한 빛이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쌍안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99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할 두 번째 실험은 임계각을 찾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물에서 공기로 간다 그랬죠. 이때 선생님 임계각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살짝만 한번 올려가지고 좋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자, 갑니다. 쭉 그만. 자, 만약에 56으로 이제 해버렸다. 자, 그러면 56으로 해버렸다. 그러면은 임계각을 넘어버렸어요. 왜? 이미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 선생님이 열심히 해봤는데 요거 몇 도냐면 49도예요. 그래서 우리 49도로 갑니다.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봅시다. 자, 선생님 49도로 쐈을 때에 뭘 볼 수 있어요? 오호! 선생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90도가 되어버리는 이 각도, 요게 세타 IC, 이게 임계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처럼 우리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중요한 거 우리 빔자를 통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스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쌍안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DSLR 카메라. 선생님이 겁나게 전자제품 좋아하는데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DSLR 카메라.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DSLR 카메라는 없어요. 오디오만 집에 잔뜩 있죠. 그래서 우리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쌍안경 그리고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물리원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광섬유는 안에하고 이게 바깥에가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되어 있냐면 코어라는 것과 밖에 클레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빛을 이렇게 딱 쏴주게 되면은 맞고 튀는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왜?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이 아니라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빛을 입사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무슨 각도 이상? 임계각 이상으로 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반사가 일어난 광섬유를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리즘이 말이죠.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안 꺾여요. 법선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잠만경 같은 거 갖고 우리 놀았던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싸구려이기 때문에 거울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비싼 잠만경에는 직각 프리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쌍안경인 경우에 또는 DSLR 카메라인 경우에 이렇게 직각 프리즘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들어온 빛을 결국 이렇게 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마만큼을 여기서 전반사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가게 해준다. 그래서 이 과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 DSLR 카메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대학생이 된다음에 우리 사진반에 들어가셔서 우리 DSLR 카메라 가지고 멋진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의 마지막 199쪽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 색깔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분산 그림이 준비가 됐죠. 자, 분산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빛이 백색광이라 그랬어요. 이거 고재근 선생님하고 물리원에서 공부했죠. RGB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유자청 그 다음에 가운데 백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아는 친구는 고재근의 탐스런 물리원을 지금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색광을 프리즘에다 집어넣으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쪼개진답니다. 나눠져요. 쪼개지는 게 아니라 분산된다 그러죠. 분산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 분산되는 바로 이유는 빨간색보다 보라색이 굴절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산이라는 것은 파동이 진행하다가 빛이 진행하다가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이게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선생님 이런 휘황찬란한 무늬를 CD 표면에서도 선생님이 옛날에 보여주셨고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주의서에서도 보여주셨는데 그 기름방울 떠 있는 거, 그것은 분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회절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키포인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파동의 굴절이라는 것은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가지고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꺾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이 식이 바로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의 식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주고 아래 것은 그대로 아래로 써주면서 여기만 뒤집어준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비교하는 하나가 공기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절대 굴절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내용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파동의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간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파동 두 개가 진행을 하다가 만난다 그러죠. 이걸 뭐라 했어요? 중첩. 근데 중첩된 모양이 같은 모양으로 만날 수가 있고 반대의 모양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강간섭, 상세간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간섭의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갖고 왔어요. 200쪽의 파동의 간섭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이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가 보강간섭이란 건 바로 뭐냐면 1번 파동과 2번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만나잖아요.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루가 만났다 이거죠. 또는 골골이 만났어요. 마루 골골, 이거 바로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진폭과 이 진폭 두 배가 됩니다. 여기 A고 여기 A다 그러면 여긴 2A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긴장 푸시고 파동 A 진폭 A, 파동 B의 진폭 마이너스 A 두 개 더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두 친구가 만나가지고 0이 된다. 이런 친구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두 친구가 만나가지고 커진다. 이런 친구 상생한다. 커진다. 이런 것이 바로 보강간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강이란 말은 파동 두 개가 만나가지고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상세간섭은 파동 두 개가 만나가지고 작아지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상세간섭을 이용해가지고 소음을 잡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물리원에서도 했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자료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들 교재로는 200쪽에 있는 물결파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빔이 없고 우리 CG 선생님이 도움이 없다면 이걸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30분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제 고재근 선생님이 EBS에서 웬만하면 다 실험을 하는데 못하고 있는 실험.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하니까 어떤 친구가 또 이걸 막 동영상으로 막 찍고 그랬었는데 자, 이게 뭡니까? 물결파를 선생님이 S1과 S2를 동시에 핵심이 되어진 것,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동시에 따른 거죠. 동시에. 자, 그러면 수면파가 물결파가 만들어져서 쭉쭉 뻗어나갑니다. 잘 만들어져서 뻗어나가요. 그래서 요렇게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선에서 실선까지가 마루마루 요게 파장이에요. 자, 그러면 점선에서 점선 요것도 파장이겠네요. 그래서 요 간격이 람다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동시에 두 개가 떨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P1과 P2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P1과 P2를 자세히 보세요. P1은 쭉쭉쭉쭉쭉 뻗어가가지고 실선과 그 다음에 뭐가 만납니까? 또 실선이 만나요. 아하, 선생님 실선과 실선이 만나면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니까 이거 보강이나요. 이것이 바로 보강간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선과 점선이 만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상세간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여기 봅니다. 여기다 제가 판사하겠습니다.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경로차입니다.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 즉 S1, P2 빼기 S2, P2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로차. 이 경로차를 구해가지고 2분의 람다의 짝수 이렇게 되면 곱하기 짝수배. 이게 바로 보강간섭이 돼요. 그 다음에 경로차를 구해가지고 2분의 람다의 이 경로차를 구했다가 칩시다. 자, 여기는 상세가 됐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네요. 자, 경로차를 아무튼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가 경로차인데 경로차를 구해가지고 2분의 람다의 무슨 배? 홀수배면 여기가 상세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중요한 거 만나는 곳을 보라는 거죠. 만나는 것을 마루마루 만났냐, 골골 만났냐, 그 다음에
마루하고 골이 만나냐.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결파의 간섭에서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일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P2를 빼버리고 S1P, S2P 그래서 두 지점의 길이의 차이 요걸 구해서 2분의 람다의 짝수비냐 2분의 람다의 홀수비냐 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물결파의 간섭에서 선생님 잘 보세요. 이거 겁나게 많이 틀려요. 밝은 무늬 그리고 어두운 무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밝은 무늬는 보강이고 어두운 무늬는 상세고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준비했어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선생님이 안경광학과에서도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 누나 형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렌즈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무슨 렌즈 같아요? 이거 볼록 렌즈 같잖아요. 볼록 렌즈. 이것이 바로 마루마루 보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렌즈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져요. 밝은 부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골골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이건 마치 무슨 렌즈 같아요? 오목 렌즈 같죠? 그럼 빛이 들어와서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사실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둘 다 보강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마루마루 보강. 이게 뭡니까? 골골 보강. 그러면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 바로 어디냐? 여기 일정한 밝기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그 전 자료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가가지고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봐보세요. 여기서 정 가운데 S1과 S2의 정 가운데를 쫙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는 경로차가 0이 되는 거예요.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가 0이 되는 거. 그리고 이걸 잘 보세요. 여기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선생님 요 그림들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마디선들을 그릴 수가 있다. 마디선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려서 더 헷갈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그려진 것을 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중요한 거 가운데 경로차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 마디선 여기에 있는 것도 마디선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 쭉 와가지고 여기 선생님 이것 때문에 헷갈렸네요. 여기가 실선이고 여기는 점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세 개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바로 마디가 되는 선의 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밝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일정한 밝기가.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진짜로 물결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중요한 것은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냐 2분의 람다의 홀수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감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프레시 자료 겁나게 좋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물결파의 간섭. 우리가 물결파의 간섭 그 프레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됐으면 쫓아갑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것이 완전히 클로즈업 돼가지고 겁나게 여러분들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고재근 선생님이 옛날에 송도고등학교에서 막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가 막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린다고 막 그러던데 두 개가 동시에 핵심이 되는 것은 동시에 만나가지고 쫙 갑니다. 자, 물결파 수면파가 좋아요.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지점을 이제 점 보이기를 클릭해 봅시다. 그리고 A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눈치챘나 보세요. A점은 마루마루가 만났어요. 마루마루가. 선생님 잘하셨어요. 마루마루가 만났어요. 그러면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를 뺐더니 람다가 됐어요. 람다가. 그러면 2분의 람다에다가 람다가 됐다면 2를 곱하는 거예요. 2를. 그러면 2는 뭐예요? 짝수. 그러니까 보강이야. 느낌이 오죠? 그리고 끝나는 이 모양을 보세요. 이 프레시 자료 겁나게 좋다니까요. 이 끝나는 모양을 보면
두 개가 같은 모양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강이야. 그러면 이거 시간 없어서 다 못하니까 상세가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상세가 되는 거. 여기 요 C점이 아마 상세일 거예요. 자, 그럼 C점 클릭해 봅시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C점은 오 선생님 상세예요. 바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를 뺐더니 2분의 람다 했잖아. 그럼 2분의 람다 여기다 뭘 곱한 거예요? 2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양 봐보세요. 이 프레시아를 겁나 좋다니까요. 반대 위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반대 위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상세 간접이 된다. 그래서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 요게 바로 경로차가 되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고 있어요. 이 경로차를 구하는 저 식 그래서 A, B, C, D 점 각각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이 물결파를 근간으로 해서 빔으로 이제 뭘 볼 거냐면 0의 이중슬립. 0이라는 것은 그림자란 뜻이 아닙니다. 0은 사람 이름이에요. 0. 그래서 0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것을 수능에 겁나 많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수면파, 물결파의 간섭과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단색광을 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레이저예요. 그럼 레이저가 하나는 위로 들어가고 하나는 아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막 퍼져나갑니다. 우리 레이저가 퍼져나가가지고 마치 수면파, 물결파의 간섭처럼 뒤에 스크린 보세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중앙에 겁나게 밝은 데 있죠. 그 다음에 또 밝은 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밝은 데가 있죠. 그럼 여기 밝은 데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어두운 데가 있죠. 어두운 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두 파동이 진행한 길이의 차이인 경로차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로차가 0이네요. 그럼 여긴 보강관소예요. 아하, 선생님 0의 이중슬릿 간섭 그림 자료 하나 더 보시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다음 그림 요 그림이 별표 5천만 개. 그래서 이 5천만 개짜리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겁내 많이 나오래요. 자, S1에서 쭉 P까지 달려요. 자, 이제 정확하게 S1에서 P까지 달려. 빼기 뭐에서? S2에서 P까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 요걸 두 개를 딱 빼! 그러면 이게 경로차야. 그러면 경로차인데 선생님 요 두 개를 빼면요 여기에 있는 각도가 매우 작다고 쳤을 때 요 델타인데요. 요 델타. 그러면 눈 씻고 선생님하고 쫓아봅니다. 가끔씩 물리에서 사인 코사인이 나오는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바로 요 길이는 이 각도가 세타일 때 D 사인 세타야. D 사인 세타. D 사인 세타. 선생님 그러면 D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막 사인 2도, 막 사인 3도, 사인 4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응용 들어가야죠. 요 작은 삼각형과 똑같은 것은 여기 큰 삼각형이에요. 여기 큰 삼각형에서 중요한 거 스크린까지 거의 L, 높이 X야. 그러면 원래는 사인 세타 그러면 요거 또 이제 고재근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준다. D 설명해 줍니다. 사인 세타는 Y분의 X야. 그런데 여러분들 책이 뭐라고 되냐면 D L분의 X라고 돼 있어. 선생님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갑자기 사인 코사인 D L분의 X하고 D Y분의 X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인 세타가 매우 작으면 세타 값이 매우 작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 그러니까 빗변물의 높이를 치나 밑변물의 높이를 치나 사인을 치나 코사인을 치나 아니 사인을 치나 탄젠트를 치나 똑같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Y 값을 읽기는 어렵잖아. 근데 L 값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L분의 X가 바로 경로차야. 그래서 우리 이제 다 필요 없고 다 지워버릴게. 바로 경로차는 D L분의 X야. 이거 구해가지고 아까 수면파, 물결파의 간섭하고 똑같은 거야. 동시에 바로 그랬으니까 2분의 람다의 무슨 배? 짝수배. 그러면 경로차를 구해가지고 2분의 람다의 홀수배는 바로 뭐가 되겠어? 그건 상세 간섭이 돼. 그건 어두운 거야. 수면파하고 이중슬릿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계속 밝은데 보강, 계속 어두운데 상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있죠? 그 간격을 델타 S라는데 이 델타 S를 조절하는 방법은 D분의 L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앙이 겁나게 밝았어요. 여기는 경로차가 0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밝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람다. 두 번째 밝았어요. 그러면 2람다. 세 번째 밝았어요. 3람다.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어두웠어요. 그러면 2분의 람다. 두 번째 어두웠어요. 2분의 3람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 X는 D분의 L람다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빔 자료 하나 더 넘겨가지고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매우 얇은 막이야.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방울 하나 떨어져 있을 때 그 모습이 매우 얇은 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1번 광선과 2번 광선이 올 때에 1번 광선은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가고, 여기는 다시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이 됩니다. 그러면 1번 광선은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가다가 반사되니까 이거 무슨 단 반사돼? 고정단 반사. 그 다음에 2번 광선은 자유단 반사가 됩니다. 왜? 밀환에서 소환 매질.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단 자유단 반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유단 반사가 돼요. 그러면 처음에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난 고정단과 자유단이 만났기 때문에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경로차를 구해가지고 처음에 한 박자 어긋난 친구들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보강이고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상세가 된다. 상세가. 그래서 경로차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경로차는 선생님 요 흰색 분필이네. 요 흰색 분필이네요. 그러면 이 흰색 분필의 길이는 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이 작은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D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는 바로 뭐가 되면 굴절각이 되는 거죠. 굴절각.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람다의 무슨 배? 홀수배일 때가 보강간섭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빛이 진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뭐만 집어넣어요? M만 집어넣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END 코사인 세타 2분의 람다 홀수배가 보강간섭이 된다. 이것이 바로 얇은 막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자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 어두운 무늬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고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이따 문제 풀 때 델타 X는 D분의 L람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마지막 파동의 회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회절입니다. 자, 그러면 잘해볼까요? 회절이라는 것은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방해물을 만나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냐? 그 넘어가는 조건은 선생님이 간단해요. 물리 5부터 공부했는데,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은 간격이 좁고 파장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AM 라디오하고 FM 라디오 중에서 어떤 라디오가? AM 라디오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회절이 잘 됐다라는 것이 수능의 키포인트였죠. 자료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바로 이거죠. 선생님 이제 이해합니다. 파동의 회절이라는 것은 이 틈을 넘어가는 능력인데요. 슬릿의 폭이 넓을 때하고 슬릿의 폭이 좁을 때 더 잘 퍼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슬릿의 폭이 똑같다면 이때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인 파장인데, 파장이 길수록 더 잘 퍼져나가고 여기는 더 덜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의 회절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가는 능력이 바로 파동의 회절이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한 거 파동의 반사, 파동의 굴절, 그 다음에 간섭, 그 다음에 회절, 요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